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5장에 나오는 파트 5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문제 해결 능력은 두 가지로 보통 구분이 돼요. 보통 NCS에서는 세 가지로 분류될 때도 있어요. 뭐냐면 명제와 추리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진짜 문제 해결, 세 번째는 이제 자원 관리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지역 농협에서는 자원 관리는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추리 영역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고득점의 비결은 뭐냐면 요 추리 파트를 잘하는 거예요. 자, 명제와 추리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어요. 명제에서는 특별하게도 이 정원 명제와 가원 명제를 따져서 PQR로 따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이제 잘 풀면 되고, 그건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추리 영역에서는 추리는 논리 퀴즈, 추리 퀴즈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성 시험, 우리가 말하는 뭐 이제 피사트라든가 아니요 G사트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시험들 있죠. 그래서 이런 시험들과 뭐 피사트, 또 뭐 니트, 또 NCS 이런 거에서는 총 5가지 영역을 이렇게 말해요. 5가지 영역.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통 5가지 영역으로 나타내지는데, 이 명제 있죠, 명제. 그럼 지역농협에서 나오는 건 뭐냐? 요거죠, 명제. 정원 3단 논법 나왔죠? 자, 이거는 거의 10초짜리 문제예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원 3단 논법은 정원 3단 논법인지 어떤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풀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가원 3단 논법. 이게 이제 가원 명제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PQR로 말하는 그런 이제 뭐 A이면 B다, 뭐 이런 꼴로 나와서 뭐 이렇게 쭉 추리하는 거 있죠. 그거는 기호화를 통해서 풀어야 돼요. 제가 카페에다가 기호화를 푸는 형태를 알려줬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지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 정말 고난도 문제가 나왔다 하면 10분이 걸려도 여러분들 못 풉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명제에 대한 정확한 내 개념을 모르면 못 풀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건 안 나와요.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이 가원 3단 논법에 따른 기호화, 그러니까 명제의 기호화를 통해서 풀이하는 건 우리가 니트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뭐 피사트 있죠. 그런 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주로 이런 걸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LET죠, LET. 그래서 논리 퀴즈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뭐 그 정도 아니면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무시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PQR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PQR 통한 가원 명제, 조건 명제를 통한 풀이법이 있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 되니까 요거 풀이와 요거 풀이 정도를 하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참거짓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자, 마피아 문제가 나오는데, 이 마피아는 마피아를 거짓말로 하고 시민은 참말한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죠. 자, 연쇄 퀴즈, 참거짓 이런 게 있어요. 자, 참거짓은 참말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풀이하는 법이 있는데, 요게 즉해법 1번과 2번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즉해법 1번이지 2번이지 1번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알고서 바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요즘 고난도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지역 농협은. 그래서 요걸 이제 풀이를 하고 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이 문제를 압도적으로 늘렸고 설명을 좀 늘려놨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설명을 많이 늘려놔서 보면 되느냐? 안 돼요. 봐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 풀이를 꼭 보시고 꼭 풀이법을 아셔야 됩니다. 이 두 개. 그리고 이 두 개를 안 통하는 게 있어요. 여기 좀 뭐 이런 수준까지 넘어가면 시험장에서는 잘 못 푸는데, 이것도 빨리 푸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작년에는 안 했는데 자꾸 다 모든 게 직계법 1번으로 풀이가 되느냐? 다 안 되죠. 이게 무조건 다 맞으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거를 판단하고 빨리 푸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황 추리 뭐 이런 거 있죠. 순서, 배치, 뭐 위치 정하기, 매칭하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정원 3단 논법, PQR에서 일부, 참거짓, 상황 추리. 자, 도형 추리는 안 나오죠. 이건 이제 적성에서 나오는 거라서 안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수추리, 요건 나오죠. 뭐 수열로 해서 보통 나오잖아요. 이렇게 1, 4, 5, 7 다음에 뭐게 뭐 이런 것들. 그건 이제 응용 수리 때 했었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주저리 설명해놨는데 다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연역 추리가 있고 귀납 추리가 있는데 전혀 안 보셔도 돼요. 시험에 나올 문제 풀 때는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명제 문제가 나오는데, 명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원 3단 논법은 모든 A는 B다, 어떤 A는 B다 이렇게 있는데, 자,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림을 푸셔서 풀이를 해도 되고요. 제가 풀이하는 방법으로 풀이를 해도 되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답 찾는 건 간단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말한 걸로 풀면 되고요. 자, 가원 명제는 조건 명제라고도 하고요. 자, 현재 논리학에서는, 현대 논리학은 명제를 그냥 문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원 문장, 조건 문장 이렇게 그냥 읽습니다. 선언 문장, 연언 문장. 그래서 기호화를 풀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대우로 처리해서
풀이할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 나오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되고, 좀 더 복잡하게 공부하시려면 제가 카페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기호화로 풀이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호화의 공식만 한 30가지가 돼요. 그걸 다 암기하셔서 어려운 문제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되려면 차라리 이걸 공부하느니 다른 걸 공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시험 문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리트라든가 피사트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 거고, 제가 몰라서 안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좀 더 고난도의 문제라든가 제가 이제 피사트도 강의를 하니까 거기서는 설명을 해줘요. 그때는 설명할 때 무려 10시간, 20시간씩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럴 시간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접목시키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제가 이제 하는 정도만 충분히 따라오셔도 웬만한 추리는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거짓 요게 중요합니다. 요건 바로 이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직계법 1번, 2번이 안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 추리. 자, 이런 게 있는데 뭐 순서 추리, 자리 배치하기 이런 거는 하는 방법은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직계법 1번, 2번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참 거짓말을 찾는데 무조건 직계법 1번인지 2번인지를 파악합니다. 무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해당 문제가 1번, 2번이면 우선으로 풉니다. 왜냐? 거의 30초 안에 어떤 나의 직관을 배제해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주관을 완전히 배제하고도 풀 수 있기 때문에 답이 거의 30초 안에 나옵니다. 땡큐. 자, 근데 여러분이 풀고 있는 문제 중에서 직계법 1번으로 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유형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얘가 직계법 1번으로 풀리는지 2번으로 풀리는지, 그러면 아니면 이건 안 되네. 그럼 얘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는 그걸 판단하는 게 우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안 되면 요걸 가야 되는데, 자, 이것도 접목시키려면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이따가 다양한 문제를 보면서 저랑 같이 한번 접목을 해 봅시다. 요게 이제 기호화 같은 건데 뭐 굉장히 복잡해요. 기호화라는 건 이제 나중에 이제 가면은 정말 난도 있는 논리학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직계법 1번, 2번을 먼저 가도록 할게요. 자, 1번은 뭐냐면 문제를 보면서 푸는 게 좋기 때문에 자, 1번 봅시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 해볼게요. 자, 직계법 1번은 뭐냐면 첫 번째, 서로 상대방을 지목해야 돼요. 상대방. 그러니까 참거짓을 묻는 문제인데 참거짓을 물을 때 조건이 서로 상대방을 지목합니다. 자, 봅시다. 갑은 자, 을 네가 훔쳤어. 이렇게 얘기하죠. 을은 나는 안 훔쳤는데, 병은 나도 안 훔쳤는데, 정은 야, 을이 훔쳤어. 이렇게 서로 지목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한 명만이 거짓말을 했고, 자, 돈을 훔친 사람 있죠. 자, 훔친 사람이 뭐냐면 거짓말이랑 참은 중요하지 않아요? 훔친 사람, 요걸 이벤트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훔친 사람 또는 뭐 축구에서 공을 넣은 사람, 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 뭐 병을 깬 사람, 이런 사람이 이벤트 대상이에요. 그 이벤트 대상이 한 명일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명이면 안 돼요. 2명 이상이면 안 됩니다. 2명 이상이면 왜 안 되냐면 이게 엔드 문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오화 문장이 되는데 엔드 문장이 들어가면은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거죠. 자,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하고, 자, 갑을 병정을 이렇게 써요. 똑같이 위에다가 뭐 ABC면 ABC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쪽도 갑을 병정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그냥 그럴 필요 없이 여기 있으니까 옆에다 그냥 써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쪽은 갑의 진술이에요. 진술. 이쪽은 이벤트 대상이에요. 이벤트 대상은 여기서 뭐죠? 훔친 놈이죠. 훔친 사람이 이벤트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갑의 진술이니까 진술로 봤을 때 얘네들이 훔쳤다면 얘의 말이 참이 되는 경우를 무조건 골라내는 거예요. 참인지 거짓인지 골라냅니다. 보통 참은 우리가 true라고 해서 T라고 표시하고, 거짓은 뭐라고 그래요? false, F라고 표시하죠. 그렇죠? 근데 이걸 막 쓰다가 뭐 TF 이렇게 쓰잖아요. true, false 이렇게 씁니다. 써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뭐 고급스럽게 씁니다. 시험장에서 막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뭐야? defer 이거예요? defer 알 수 없죠. 그렇죠? 쓰는 경우가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OX로 표시할게요.
왜냐하면 true하고 false로 표시하면 실수가 나요. 그래서 OX로 표시하면 실수가 안 나겠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OX로 표시해 봅니다. 자, 갑의 진술대로 볼게요. 을 또는 병이 훔쳤대요. 그럼 갑이 훔쳤다면 뭘까요? 얘 말이 거짓말이겠죠. 아, 을하고 병이 훔쳤다는데 갑이 훔쳐갔다 라고 했다면 얘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자, 또는은 이렇게 표시하고요. and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and는 and가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암기하면 편하겠죠. 또는 이렇게 and. 이 논리학을 기호하는 건 사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and는 이렇게도 표시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시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또는이잖아요. 을 또는 병이니까 을이 훔쳐도 얘 말은 맞는 거죠. 병이 훔쳐도 얘 말, 갑의 말이 맞다 이런 얘기예요. 병이 훔쳤다면 틀렸겠죠. 자, 나는 훔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럼 을이 나니까 을이 훔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을이 훔쳤다면 을의 말은 거짓말이 되겠죠. 갑이 훔쳤다면 나는 훔치지 않았어 라는 말이 참이죠. 갑이 훔쳤다면 나는 안 훔쳤는데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참이다 이거예요. 병이 훔쳤다면 이 말이 맞다. 정이 훔쳤다면 얘 말이 맞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 나도 훔치지 않았대요. 병이에요. 병. 나도 훔치지 않았대. 근데 병이 훔쳤다면 요 말 나는 훔치지 않았어 라고 말은 요 말이 틀린 거죠. 나머지 맞겠죠. 참이겠죠. 그러니까 요 말이 참이다 이런 얘기예요. 얘가 훔쳤다면 이 말이 참, 얘가 훔쳤다면 얘 말이 참, 얘가 훔쳤다면 얘 말이 거짓 이런 거예요. 자, 을이 돈을 훔쳤대요. 을이 돈 훔쳤으니까 을이 훔쳤으면 참이죠. 얘 말이. 근데 나머지가 훔쳤다면 거짓말이 되겠죠. 그렇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거예요. 갑이 훔쳤다면 얘는 거짓말, 얘는 참, 얘는 참, 얘는 거짓말 이런 뜻이에요. 을이 훔쳤다면 참, 거짓 이런 뜻이에요. 병이 훔쳤다면 참, 거짓. 정이 훔쳤다면 거짓, 참, 거짓입니다. 자, 물어봤던 이거예요. 한 명만이 거짓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갑이 훔쳤다면 2명 거짓말했겠죠? 을이 훔쳤다면 3명 거짓말했겠죠?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병이 훔쳤다면 2명이 참말하겠죠? 한 명만이 거짓말했으니까 요 경우죠, 요 경우. 그죠? 3명이 참말, 1명이 거짓말. 그러니까 을이 훔쳤다면 3명은 참말을 했고 1명이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을이 훔쳐간 거고 을이 거짓말을 한 거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정답 2번이 되겠죠. 요렇게 찾아 나가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요게 직해범이라고 해요. 그럼 이게 왜 편하냐 이거죠. 자,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잖아요. 이건 좀 쉬운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뒤로 가면 점점 복잡해지는데 그 복잡한 문제를 절대적인 나의 주관을 배제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좀 고난도의 이 추리 문제를 풀면은 정말 시간의 함정에 빠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풀어요. 풀릴 것 같아. 풀릴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은 갑자기 헷갈려요.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럼 3번 아니야? 1번 아니야? 이러다가 어떡하죠? 시간도 소비하고 정답도 틀리는 최악의 스태가 발생합니다. 그죠? 많이 경험하셨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이 경우로 대입을 하시면 굉장히 빨리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설명은 다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예요.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거를 갖다가 똑같은 거니까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 요게 이제 뭐예요? 훔친 사람. 자, 훔친 사람이 한 명입니다. 한 명이 지갑을 훔쳤어요. 이러니까 즉해법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서로를 지목했습니다. 자, 밭 또는 사가 훔쳤대. 바하고 사가 훔치면 참이겠죠? 나머지는 거짓이다 이거예요. 마가 훔쳤다면 이 말이 참 거짓이다. 자, 나는 훔치지 않았어. 얘가 훔치지 않았겠죠? 나도 훔치지 않았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가 훔쳤다면 얘의 말이 거짓말이다 그 얘기예요. 자, 바가 지갑을 훔쳤다 이렇게 되겠죠? 자, 한 명만이 거짓말을 해도 같은 유형이죠? 요게 정답이 된다 이런 거죠. 그때 거짓말을 한 사람은 바가 됩니다. 바.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멈춰놓고 요걸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면은 스탑! 멈추고 풀어보세요. 자, A그룹에서 횡령 사건과 연관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기 위해서 4사람을 불러서 차례로 질문했습니다. 자, 3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한 사람은 참말을 말했고요. 횡령 사건과 연관인 사람이 뭐냐 이런 거죠. 자, 봤더니 횡령 사건과 연관인 사람이 하나. 그러니까 이벤트 대상이 한 명 이거죠. 여기서 이벤트가 뭐예요? 횡령한 사람이죠.
횡령자라고 한번 해볼까요? 횡령자. 그럼 이제 갑을 병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갑을 병정. 이 사람이 훔쳤다면 얘의 말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찾는 거예요. 자, 횡령 사건과 연관해서 을입니다. 을이면 참이겠죠. 얘의 말은 거짓입니다. 갑이 훔쳤다면 요 말은 거짓이다 이런 거죠. 자, 을은 횡령 사건과 연관인 사람은 정이래요. 정이죠. 나머지는 거짓말이겠죠. 갑이 훔쳤다면 얘의 말이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나는 횡령 사건과 연관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나만 아니면 되니까 나머지가 훔쳤다면 얘의 말은 참이 되겠죠. 자, 요걸 조심해야 되는데 을이 거짓말했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을과 다 반대로 하면 돼요. 을이 얘기한 게 요거죠. 얘하고 다 반대로 하면 됩니다. O는 X로, X는 O로 이렇게 X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거짓말이니까 요 말은 거짓말이니까 참이 되고 거짓말 참이 되고 참말은 거짓말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질문을 봅시다. 자, 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정이 훔쳤다면 2명이죠. 그 다음에 병이 훔쳤다면 세 사람이 거짓말한 거. 요 경우죠, 요 경우죠. 얘는 세 사람이 참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자, 그러면 횡령 사건과 연관인 사람은 병이 되고요. 그때 참말을 한 사람 누구예요? 정이 되는 겁니다. 정. 그죠? 횡령한 사람은 병. 거짓말을 한 사람은 참말을 한 사람은 정. 이렇게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보고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참말을 3명이 했다. 그럼 을이 되겠죠. 참말을 3명이 했을 때 횡령한 사람 누구냐? 그럼 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요런 문제 풀 때가 어려워요. 만약에 참말을 한 사람이 2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또 거짓말을 한 사람이 2명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정답이 뭐가 되죠? 갑도는 정이 되죠. 그죠? 갑도 되고 정이 되고. 그죠? 그럼 이때는 잘 생각해보면 갑일 때는 갑도는 정이니까 이때 갑은 뭐죠? 무조건 거짓말을 하죠. 둘 다 X니까. 갑은 무조건 거짓말을 하고요. 을은 참말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병은 어떠죠? 무조건 참말을 하죠. 그렇죠? 정은 뭐죠? 무조건 참말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경우든 또는 무조건 거짓말을 한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봅시다. 횡령한 사람이 2명이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참말을 한 사람이 2명, 거짓말 한 사람이 2명일 때 거짓말 말한 사람이 2명일 때 무조건 거짓말한 사람 누구냐? 그럼 무조건 누구예요? 갑이 되는 거예요. 왜냐? 두 케이스 다 모두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문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풀 때 요 직계법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자, 그럼 쭉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도 멈춰놓고 한번 쭉 따라해 보세요. 자, A, B, C가 있어요. D가 있는데 키 큰 사람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고요. 자, 키 큰 사람이니까 가장 키가 크다는 건 뭘까요? 첫 번째 사람 한 명밖에 없는 거죠. 키 큰 사람이 A하고 B하고 키가 둘 다 커. 그럼 가장 키 큰 사람은 누구예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뭐죠? 서로를 지목하고 있죠. 자, 키 큰 사람이 이벤트입니다. 키 큰 사람을 찾는 거예요. 키 큰 사람은 나야. 그럼 나머지는 다 거짓이겠죠? 자, 우리 중 A의 키가 가장 크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D는 우리 중 키가 큰 사람이 아니래요. 그럼 D가 가장 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나머지는 키 큰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이때라는 건 이때 이제 C번을 볼 때 D만 아니면 나머지는 다 참이잖아요. 이 말이 참이라는 거예요. A가 키가 크다면 요 말이 맞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A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뭐 들었죠? 다 거꾸로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A를 다 거꾸로 쓴 거예요. A의 X, O. 자, 봅니다. 봤더니 키 큰 사람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한 사람이 1명이란 얘기죠. 그렇죠? 여기는 진실을 말한 사람이 3명, 2명, 1명이죠. 1명. 그죠? 그러니까 D가 가장 키가 크고 참말을 한 사람. 맞죠? D가 되겠죠. 자,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겁니다. 엄청 빨라요. 이거 여러분들 해보시면. 그러니까 연습만 많이 되시면 이런 문제는 거의 30초도 안 걸립니다. 자, A, B, C, D, E를 한번 써볼게요. 자, 범인이 1명이래요. 서로를 지목하고 있어요. 그쵸? 자, 1명만이 진술이고 나머지는 모두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자, 범인은 B래요. B가 되겠고. 자, 이렇게 써놓읍시다. 난 자고 있었어. 나는 범인이 아니래. 나만 아니면 되죠. 나머지는 범인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말이 참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A와 D 중
적어도 한 명은 범인이라는 건 뭘까요? A 또는 D가 범인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겠죠? A 또는 D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A와 B가 둘 다 범인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가능할까요? C가 그런 거죠. 야, A와 B 둘 다 범인이야. 그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범인이 한 명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진술하면 뭐죠? 얘는 논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자, 사과와 귤이 있어. 그러면 사과를 선택해봐. 그런데 둘 다 사과야. 이거 바보 같은 짓이죠.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명만 있기 때문에 A와 D 둘 다 범인이라고 말한 것 자체는 얘는 말귀를 못 알아먹은 거예요. 논지에서 벗어났다고 하죠. 그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명일 때는 and 문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A, N, D다 이런 문장이 안 나옵니다. 또는 D가 나올 수 있겠죠. 둘 중에 한 명은 범인일 거야. 라고 생각. A가 범인이면 A, D가 범인이면 범인일 수 있겠죠. 나머지는 거짓말이 될 겁니다. 자, 나는 같이 있었어. 나와 E는 범인이 아니래요. 그럼 내가 범인이면 안 되겠죠? E도 범인이면 안 되겠죠? 나머지는 범인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이 참일 수 있다 이거예요. 범인은 C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한 명만의 진술만이 진실이래요. 그러면 쭉 찾아봅시다. 여기서는 한 명이 진실이죠. 이건 두 명, 이건 세 명, 이건 두 명, 세 명이네요. E가 범인이 되겠네요. E가 범인이다. 범인만 찾는 거죠. 자, 범인은 누구인가? 라고 했으니까 E가 범인이 되겠죠. 자, 6번 한번 볼까요? 자,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3명은 참을, 한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 다음 중 학교에 가장 먼저 간 사람과 거짓말을 말한 사람이 뭐냐? 자, 이것도 학교에 가장 먼저 간 사람은 한 명이겠죠. 그쵸? 1등을 고르는 거니까 가장 키가 큰 사람하고 고른 거니까. 자, A, B, C, D를 한번 볼게요. 가불병정이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 조심할 게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중에서 가장 먼저 온 사람 나야. 이게 이벤트가 뭐예요? 가장 먼저 온 사람이죠. 그렇겠죠? 자, 가장 먼저 온 사람 나야. 나머지는 아니겠죠? 자, 아니야. 우리 중에서 병이 가장 먼저 도착했어. 병이 맞겠죠? 이렇게 참이 되겠죠? 자, 내가 학교에 왔을 때 이미 누군가 도착했다는 건 뭘까요? 적어도 병은 1등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병은 1등이 되면 안 됩니다. 나머지 1등이 될 수 있죠. 갑이 왔어요. 이 말이 맞죠? 자, 거짓을 말한 사람은 을이야. 그 을에 대해서 다 반대로 쓰라고 그랬죠? O, X, O가 됩니다. 찾아볼게요. 3명은 참말, 한 사람만 거짓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죠. 그죠? 갑이 왔을 때 3명이 참이 되네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온 사람 누구예요? 갑이 되겠고, 거짓말을 말한 사람 누구예요? 을이 되겠죠. 그렇죠? 갑과 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설명하면서 풀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풀면은 한 20초? 30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오래 안 걸리고요. 풀이하는 것도 오래 안 걸립니다. 자, 7번 한번 가볼까요? 자, 보면 인터뷰가 있어요. 제가 골을 넣을 것 같네요. 자, 골을 넣은 사람 있어요? 첫 번째, 골을 넣을 사람이 누구실 것인지 각 공격수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골을 넣을 사람이 한 명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C, D, E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자, 제가 골을 넣을 것 같아요. 그럼 얘가 넣으면 맞겠죠? 그러니까 얘의 진술이 참이다. C가 골을 넣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겠죠? 나는 골을 못 넣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안 되겠죠? 이렇게 되고, 자, E가 컨디션이 좋으니 E가 넣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못 넣겠네요. 확실하게 A는 아닐 거다. 그럼 A가 넣으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참을 말한 사람이 3명이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2명이 말하고 있죠? 2명이 말하고 있죠? 2명, 2명, 3명 요거죠. E가 골을 넣을 것 같다. 이렇게 정답을 찾으면 되겠죠. 이때 8번도 한번 볼까요? 자, 이때 꽃병을 깨트린 사람 한 명이 꽃병을 깨트렸습니다. 서로를 지목하고 있어요. 자, 민지. 자, 어느 정도 아시겠죠? 느낌 오시죠? 희성. 그다음에 해줍니다. 깨트린 사람과 사실을 말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진철이가 꽃병을 깨트렸대요. 자, 민지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민지가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민지가 여기죠.
거짓말하니까 이렇게 반대보호를 쓰라고 했죠. 나는 꽃병을 깨뜨리지 않았어. 그럼 내가 깨뜨리면 거짓이고 나머진 참이 되고, 꽃병을 깨뜨리는 사람은 민지래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3명은 거짓말을 하겠대요. 1명이 참말하고 있습니다. 2명 참말, 1명 참말. 요거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휘성이 깨뜨렸어요. 휘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사실을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진철이죠. 진철이 됩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죠? 진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풀이를 한 게 아니고 뭘 한 거죠? 그냥 기계적으로 대입한 거죠. 대입하니까 뭐가 붙었어요? 문제가 풀렸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봅시다. 자, 9번 볼게요. 선수가 기록을 내었습니다. 무조건 1등은 한 명이에요. 그쵸? 자, 거짓말을 말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A, B, C, D를 봅시다. 자, 우리 중에 가장 기록이 좋은 사람은 나래요. 나는 1등을 안 했으니까 얘는 1등 하면 안 되죠. 나머지가 1등 할 수가 있겠죠. 자, B가 두 번째로 결승선에 들어왔어. B가 2등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1등이 아니죠. 그쵸? 나머지 1등일 가능성 있나요? 있죠. A가 1등이면 B가 두 번째로 결승선에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C가 들어와도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런 뜻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C의 말이 모두 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D는 결승선에 B보다 일찍 들어온 사람은 A뿐이다 라고 했어요. B보다 일찍 들어온 사람이 A뿐이래요. 자, 그러니까 B가 두 번째로 결승선에 들어왔으니까 B보다 일찍 들어온 사람 A가 1등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나머지는 거짓 되겠죠. 자, 거짓 진술을 한 사람 B야. B를 갖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게 반대로 쓰는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판단해 봅시다. 한 사람의 진술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4명이 진실을 말하고 있대요. 요 경우밖에 없죠. A가 1등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2가 되겠죠. 2가. 그죠? 조심할 거는 A가 1등으로 들어온 거고요. X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요 2가. 그죠?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11번 문제가 있는데 요 11번 문제부터는 좀 10번까지 해볼까요? 10번이네요. 10번. 자, 10번까지만 풀고 11번부터 좀 어려워요. 11번부터 좀 어려워서 다음 시간에 푸는데 자, 여기도 풀어봅시다. 한 명이 범인이고 한 명만이 참말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범인과 참말을 한 사람을 골라라. 자, B가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일단 B부터 봅시다. D가 범인이야. D가 범인이니까 D에다가 O를 하고 그 다음에 X를 표시합니다. 이게 O다라는 건 얘가 범인이다라는 거죠. 자, B가 범인이야. 얘가 범인이면 이렇게 되겠죠. 나는 범인이 아니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B가 거짓말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다 반대로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다음 중 한 명은 범인이고 4명 중 한 명만이 참말한대요. 요 경우 한 명만 참말하는 거는 요 경우죠. 이 경우 그렇죠? 그래서 C가 범인이 되고 그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범인과 그죠? 여기서 한 명은 범인이고 그다음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B가 D가 범인이야 맞죠? 맞고 B가 범인이야 맞고 나는 범인이 아니야. 여기 잘못됐네요. D죠, D 그죠? 자, 보면은 나는 범인이 아니니까 얘가 범인이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한 명은 범인이고 한 명만이 참말하니까 요 경우죠, 요 경우. 그러니까 범인은 누구예요? D가 되겠죠? D가 범인. 그리고 참말을 말한 사람은 B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DB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봤고요. 여기까지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11번부터는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11번부터 뒤에 있는 6개를 풀고 자, 이 경우는 뭐였죠? 범인이 하나, 이벤트 대상이 하나, 그리고 참을 말한 사람이 몇 개냐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로를 지목하니까 직해법 1번이었고
안 되는 케이스도 같이 다음 시간에 봅시다. 자, 다음 시간에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